이 거짓과 진실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거리고 이것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뭐라고 부를 거냐,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싸움이라는 것은 나와 적을 어떤 용어로서 규정하느냐에 의해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좌파 우파 말고 다른 말이 없겠느냐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정통 세력이에요.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을 믿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고 우리 민족사에서 유일한 정통 국가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뭐냐? 이단 세력입니다. 이단 세력. 어떤 가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손이고 북한은 서자라 이야기입니다. 서자도 아주 높은 것. 우리는 또한 애국 세력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상대하는 자는 반역 세력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세력이에요. 그래서 줄이면 대세죠. 대세입니다. 우리와 상대하는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반대세죠. 반대세. 또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진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적이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거짓말하자. 그게 아니죠. 적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우리도 거짓말 해가지고 저쪽 거짓말을 듣고 싶지만은 참고 우리는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진실 세력이고 저쪽은 거짓 세력이죠. 동시에 우리는 자유를 지향합니다.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우리는 자유를 그 무엇보다도 생명만큼 소중한 가치라고 여깁니다. 저쪽은 뭐냐? 자유의 반대말이 뭡니까? 억압세력이죠. 억압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지향을 합니다. 저쪽은 평화통일이라고 하지만은 적화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결은 자유통일 세력과 적화통일 세력이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다. 중도라는 것이 자유통일 세력도 아니고 적화통일 세력도 아니라고 해서 중도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제3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건 말도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정통 애국, 대한민국 진실, 자유, 민주 세력이고 저쪽은 이단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고 동시에 거짓말 세력이고 억압 세력이고 학살 집단인 것입니다. 이런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단어가 다 헝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맨정신을 찾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 정확한 용어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웁니다. 총칼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무기가 있느냐? 말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 진실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써야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써야 되느냐? 이 말을 정확하게 안 쓰면 무슨 꼴이 나느냐? 우리가 이 반역 세력들을, 수구 세력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주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느냐 보수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은 다수가 진보라고 합니다. 진보. 왜냐하면 진보라는 말에 좋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당신은 김정일 세력이라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래도 90%가 나는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최근에 말을 정확하게 쓰지 않아가지고 한나라당과 이 정부가 낭패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상급식, 지금 좌경적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한나라당도 무상급식, 조선일보도 무상급식, 정부도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좋죠. 안 갚아도 되는 밥이다. 공짜 밥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상급식 하면은 그게 그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무상급식 맞습니까? 무상급식은 공짜로 그러면 그 밥을 주는 그 급식업자가 공짜로 줍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자기 돈 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합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가 예산이죠. 그럼 이게 무상급식이 아니죠. 국가급식입니다. 국가급식.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세금급식이에요. 세금으로 내는 급식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무상급식 하니까 이 바보 같은 한나라당 그 사람들도 무상급식. 그때부터 이 게임은 진 겁니다. 왜 자기를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줍니까? 아니 수구 세력, 김정일 좋아하는 세력이 나를 진보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바보처럼 진보라고 불러주다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혼란을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 훈련, 교육 이것을 하지 않는 한은 도저히 이 진실과 거짓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말의 싸움에서 그래도 국민행동본부가 몇 개의 말을 지켜내고 이겨냈어요. 한국 사회에서 좌파란 말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데는 국민행동본부 역할이 큽니다. 좌파란 말.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죠. 더 다른 말로 써야 돼요. 노무현 정권을 반역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 국민행동본부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 혐의로 노무현을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국민행동본부의 가장 큰 공적은 뭐냐? 천안함 폭침이란 말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심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언론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 이 폭침이란 말을 제일 처음 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국민행동본부가 그 사건이 나고 일주일 안에 광고를 통해서 대중집회를 통해서 폭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폭침 하니까 폭침이 됐습니다. 언어의 승리입니다. 국민행동본부와 여기 계신 분들이 폭침이라는 말을 통해서 폭침을 한글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것입니다. 폭침.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몇 개의 고지를 탈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폭침이라는 용어의 고지를 우리가 탈환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2012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2012년.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의 정치적 역할 또는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큰 소리 칠 때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50세 이상 유권자입니다. 50세 이상 유권자가 한 1,600만 명인데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 가면은 41%가 됩니다. 41%. 그리고 투표를 더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2012년에 가면은 아마도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 50세 이상이 50%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50%. 그럼 50세 이상의 이념 성향은 어떠냐? 50세 이상 세상을 좀 살아보고 직위도 좀 올라가고 가정도 가져보고 이제는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자보고 이라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제정신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은 70% 이상이 그 50% 중에서 70% 이상은 보수적 애국적 성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게 한국 유권자 중에서 가장 큰 몰표가 여기입니다. 바로. 가장 큰 집단표가 50세 이상의 표입니다. 이 50세 이상 표를 투표장에 끌고 나오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 50세 이상 표가 투표장에 몰려가면은 좌파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50세 이상 표를 끌고 온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2007년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울분에 차 있었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까? 위기를 느끼고 울분에 차니까 투표장에 갔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투표장에 안 가실 분 계십니까? 2012년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그럼 100%. 자, 이 정도 같으면은
이깁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투표장에 많이 안 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이 안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안 갔느냐. 신문 보니까 한나라당이 큰 차이로 다 이기고 있더라.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굳이 갈 만큼 화가 나지 않는다. 화가 나야 갑니다. 사람은 위험을 느낄 때 가고 화가 나서 가는데 그때 화가 안 나셨을 거예요. 왜냐 한나라당이 화를 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화를 내려고 하면 한나라당이 냉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뭐라고 했느냐. 천안함 폭침은 선거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계모임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선거는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대결하는 건데 점점 뺀다고 이제는 천안함 폭침 문제 안 되어도 안 삼아도 이길 자신 있다고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다가 보니까 50세 이상 사람들이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가주겠지. 그래서 뭐 놀러 날씨도 좋았으니까 놀러 가고 하는 바람에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재보선이 일었었어요. 그때 또 반동으로 위기감을 많이 느껴서 투표장에 가니까 또 민주당이 대패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화가 나서 위기감을 느끼고 2012년에 투표장에 가서 좌파 반역 세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만들 거냐 하는 것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꼴은 어떠냐? 지금 한나라당은 2012년에 50세 이상들이 투표장에 제발 나오지 말라고 빌고 있어요. 지금 한나라당 하는 꼴을 보고 2012년 12월에 투표장에 나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깁니까? 뭘 위해서 2012년 12월에 나갑니까? 찍어주었더니 요새 자기들의 정책 노선을 개혁적 중도라고 기치를 해버렸어요. 개혁적 중도. 개혁적 중도가 뭡니까? 보수가 원래 개혁 세력입니다. 중도는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 다 맞춰줘야 되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50세 이상 유권자가 화를 나도록 실망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은 50세 이상의 투표율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사례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50세 이상 순수 애국 세력,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50%는 넘어요. 50%는 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좌파 정권 시절에는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정권 등장한 이후에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비판하려니까 또 반역 세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봤자 정부는 한나라당은 우리의 희망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계속 한나라당의 이중대로 만족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과거에 우리 애국 세력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지 못했어요. 좌익 세력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게 민노당입니다. 민노당이 한국 정당 중에서 가장 대중 조직이 강합니다. 모든 대학에는 민노당의 지부가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는. 반대로 모든 대학에는 한나라당의 지부가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노당은 당원들이
잘못된 신념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이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라도 신념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신념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에 왜 내가 가입해야 되느냐라고 젊은 사람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한나라당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자유통일을 지향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을 적게 내야 일자리가 많아진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이 아니고 기회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전부 겁을 먹어가지고 자신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종교를 이야기하면 교리가 없는 집단, 성경, 불경책도 없는 집단, 따라서 전도사도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한나라당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의 2012년의 선거를 전망을 한다면